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한 주 동안의 코로나 주요 소식을 정리하고 국회 차원에서 코로나 대응과 국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신현영의 코로나 브리핑 네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6월 접종 목표 달성에 충분한 물량 확보, 가장 빠른 접종이 가장 좋은 백신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백신 접종률은 11.3%입니다. 580만여 명의 국민께서 이미 접종을 마치셨습니다. 세계 국가의 백신 접종 속도를 비교하는 Our World in Data에서 조회해보면 대한민국의 접종률 수직 상승하고 있어 빠르게 다른 국가의 접종률을 추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세계 2위 국가이자 백신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민국은 현재 WHO 총회가 열리고 있는 시기에 글로벌 백신 접종률 올리기 위한 그리고 지구 전체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 26일 기준 이미 1256만 7천회 분량의 백신이 식약처에서 출하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 4명 중 1명꼴로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국내에 확보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오늘 모더나 백신 5.5만 도즈가 그리고 미국이 공유한 얀센 백신 100만 도즈가 도착할 예정으로 현재 예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일치하는 단 하나의 명확한 답, 바로 내가 빠르게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라는 것입니다. 야당도 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백신 접종 캠페인을 시작하여 릴레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더 많은 의원님들과 지역 시도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들이 백신 접종 캠페인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위해 백신 인센티브제, 백신 휴가의 필요성 필요, 백신 이상 반응 국가 책임제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백신 사전 예약률 그리고 접종률도 의미 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작년 말부터 백신이 먼저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도 백신 접종이 우리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백신을 둘러싼 정쟁으로 국민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다 같이 백신 접종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다면 대한민국 집단 면역의 길은 한층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 여야 협치의 모습입니다. 백신 접종 예약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마다 예약률의 편차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30% 초반부터 70% 후반까지 지역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구시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건강검진권을 제공하고 안양시는 프로축구 무료 입장 혜택을 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우수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그리고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접종률 70%에 대해서 지난주 집단면역 안철수 대표 발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접종률 70%는 집단면역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집단면역을 이루기 위해 정확한 목표 수치가 80%인지 90%인지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홍역은 95%, 소아마비의 경우 80%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집단 면역을 시작하기 위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인구의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접종률이 최소 70% 이상을 넘을 수 있도록 의사 출신 안철수 대표께서 하셔야 할 일은 의사 타이틀을 내세운 숫자 노름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동력하는, 행동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대구시 화이자 3천만 명분 도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가 미국 화이자사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온엔테크의 백신 물량 도입에 대한 최종 결정 논의만 남겨두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시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은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에 써야 할 역량을 불필요한 부분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방역당국도 대구시 자료 검토 후 화이자 제품이 맞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였고, 화이자 본사와 한국 화이자 지사는 그 어떤 단체에도 수입, 판매, 유통을 승인한 바가 없다라고 발표한 만큼 대구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접종률 40.3%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요양병원 접견 허용 등 방역 완화 조치를 시작합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요. 면회객이나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복지관, 경로당, 노인시설과 이분들에게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미술, 컴퓨터, 요가,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는 7월부터 더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종교활동, 식당과 카페, 수용인원 기준에도 제외가 됩니다. 스포츠 관람이나 영화관에서는 접종 완료자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이 가능한 구역도 따로 설정이 될 것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집회나 군중이 모인 실내 장소가 아니라면 공원, 등산로 등에서 운동, 산책하는 경우 마스크 해제가 우선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어제 국내 처음으로 혈소판 감소성 혈저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후에 10일 후에 심한 두통이 발생했고요. 15일 후에는 경련이 동반되어 입원을 한 사례입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올바른 진단은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미 관련 자료 그리고 진료 대응 지침을 배포한 만큼 접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접종자분들도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다리 붓기, 조절되지 않는 두통이나 출혈, 멍이 쉽게 생긴다면 의료기관에서 상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도 12살에서 17세 청소년의 100%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 확대에 대한 의학적 효과 안정성이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정부 당국도 중고등 학생들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정상 등교가 가능하도록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현영의 코로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